한여름의 무더위를 싹 가시게 하는 시원한 얼음.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도 아주 오래전부터 얼음을 사용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얼음은 어디서 났을까요? 그리고 누가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봉긋하게 솟은 봉분이 마치 무덤처럼 보이는 이곳. 이곳은 어디일까요? 돌석 얼음빙 창고고. 석빙고, 돌로 만든 얼음 창고입니다. 선조들이 한여름에 얼음을 구할 수 있었던 비밀. 그 비밀의 창고가 바로 빙고입니다. 빙고는 한겨울 꽁꽁 강에서 얼음을 캐 저장해 두었다가 여름이 되면 꺼내서 쓰는 얼음 창고인데요. 석빙고 이전에 나무로 만든 목빙고와 지프로 만든 초계 빙고가 있었다고 하지만 현대에 전하는 것은 석빙고뿐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빙고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유리왕 시대에 쟁기와 보습을 만들고 얼음을 저장하였으며 수레를 만들었다고 하고, 삼국사기에는 지증왕 6년에 얼음을 저장하도록 처음 명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실물로 남아있는 빙고의 가장 오래된 흔적은 백제시대 유적인데요. 백제 무령왕과 왕비의 빈전터로 알려진 공주 정지산 유적에서는 빙고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되었고, 충남부여 백마강을 낀 구들의 일원에서는 백제 사비기의 빙고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주에서는 김유신의 옛 집터로 알려진 제매정 유적에서 통일신라 빙고터가 발견되는 등 발굴 조사를 통해 삼국시대의 빙고터가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석빙고는 총 7개. 경주, 안동, 달성 현풍, 청도, 창녕, 창녕 영산, 그리고 북한의 해주에 남아 있습니다. 네, 이곳은 경주 석빙고입니다. 경주 석빙고는 남한에 남아있는 석빙고들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그리고 가장 잘 지어졌다고 하는 석빙고입니다. 경주 석빙고는 석빙고의 전형적인 축조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빙고는 먼저 땅을 파서 반지하 공간을 만들고 벽을 쌓은 후 반원 모양의 천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외부 열기를 막기 위해 흙과 돌을 섞고 때로는 석회를 사용하여 봉분을 올립니다. 석빙고 구조의 특징은 바로 반지하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반지하 구조는 바깥의 공기가 빠르게 데워질 때 이 실내는 큰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닥을 보시면요, 바닥은 경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사 끝에는 이렇게 배수구가 있습니다. 얼음이 녹아서 물이 발생할 때 그 물은 경사면을 따라 빠르게 바깥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천정을 보시면 홍해와 홍해 사이에 길다란 공간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가운데에는 구멍이 있는데요. 이 구멍은 바로 바깥과 연결되는 환기구멍입니다. 석빙고의 천장,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환기구. 석빙고에는 대개 2개에서 3개의 환기구가 있는데요. 그런데 선조들은 왜 석빙고를 밀폐하지 않고 오히려 환기구를 만들었을까요? 석빙고 내부는 외부 온도에 따라 점차 따뜻해지는데요. 그때 더워진 공기는 대류 현상에 의해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기구를 통해 공기는 배출됩니다.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가면 얼음을 조금 더 오래 저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또한 석빙고는 그 입지도 중요합니다. 석빙고 입구는 따뜻한 바람이 최대한 덜 드는 방향으로 입구를 내었고, 무엇보다 우선으로 하천 가까이 자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겨울철에 꽁꽁언 강에서 얼음을 잘라 석빙구로 옮겨오는 것은 아주 고된 노동이었기 때문에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천 가까이에 빙구를 두었던 것이죠. 이런 다양한 과학적 지식이 바탕이 됐기에 석빙고는 자연 냉장고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매년 겨울 얼음을 캐고 이동시켜 빙고에 저장하는 것을 장빙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삼국시대, 고려시대와 같이 국가 주도하에 장빙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선은 태조대에 국가 제사용 얼음을 저장하는 동빙고와 왕실용 얼음과 정입품 이상의 관료에게 나눠질 얼음을 저장하는 서빙고를 설치하였고, 왕실에서 쓰이는 고기와 생선을 관리하기 위해 창덕궁에 두 곳의 내빙고를 두었습니다. 매년 음력 12월 초가 되면 겨울신에게 사한제라는 제사를 올려 장빙을 고한 후에 얼음뜨기를 준비하는데요. 채취한 얼음은 동빙고에 1만여 정, 서빙고에 13만 5천여 정, 그리고 내빙고에 4만여 정 저장하였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다음에 충분히 되면 얼음 뜰 때와 같이 사한제라는 제사를 먼저 올리고 빙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규율에 따라 얼음을 나누었는데요. 먼저 궁궐과 각 관아에 얼음을 분배하고 다음으로 정입품 이상의 문무 관료 등과 종친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활인서의 병자들과 의금부, 전옥서의 죄수들에게도 얼음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18세기 이후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얼음 수요가 많아지고 국가가 운영하는 빙고가 축소되면서 일반 백성들도 자유롭게 얼음을 사고 팔게 되었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를 가시게 하는 시원한 얼음. 뛰어난 지식으로 축조한 빙고가 있어 우리 선조들도 얼음의 묘미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